100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이를 몰아서 한 번에 느끼는 것보다는 10만큼씩 10번 나누어 느끼는 게 전체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단순한 지식과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행복한 감정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20여 년 전 제가 대학 새내기일 때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대학교의 학생이 되었건만 3월이 채 가기 전에 동기들 사이에서는 이미 자신이 바라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고등학생이던 과거에서는 빠르게 멀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대학생인 현재는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에 입학한 뒤로는 자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다 보니 상대평가와 상대적 만족감 또는 우월감에 익숙한 몇몇 학생들은 되려 행복이 아닌 그와 완전히 반대인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과 앞으로 이야기할 성취감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넓게 보면 성취감은 행복에 포함되는 감정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상 그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면 성취감이 들면서 얼마 동안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마찬가지로 성취감 또한 자신이 뿌듯하기만 한다면 작은 성취감을 여러 번 느끼는 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성취감을 자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깨우치기만 한다면 인생 전체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수험 생활이 그리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은 무척 복잡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일 말고도 온갖 것들로 가득하지만 수험 생활은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가 뚜렷하고 비교적 생활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수험 생활이 괴롭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답니다. 성취감을 느끼려면 먼저 자신이 성취감을 느끼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역시 메타인지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느끼는 쪽이 전체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했는데 이때 작은 행복은 아무리 작아도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작은 행복보다는 더 커야 하며 이는 성취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10원짜리 동전을 아무리 많이 주운다 한들 횡재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니까요. 그나저나 요즘에 10원짜리 동전을 길에서 봤다고 한들 이를 줍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그렇다면 5분 동안 집중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걸 목표로 잡으면 일을 해내고 나서 과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에 곧바로 복습하기처럼 5분만 해도 얼마든지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체로 5분은 성취감을 느끼기에는 짧습니다. 이루기가 너무 쉬우니까요.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면 자신이 적당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의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에 이때 기준은 처음에는 시간 단위로 잡으면 좋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분 동안 집중하는 일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수험생이니까 해야 할 무언가를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자신은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1시간 동안만 공부에 집중한다면 아마도 많은 학생이 어렵지 않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시간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공부해야 하고 그 일을 최소한 1년 가까이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거의 모든 학생은 수업 시간 50분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더군요. 이는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1시간 동안 집중하는 건 사실은 무척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집중력이 20분 정도까지만 유지된다면 그 시간 동안 적당히 열심히 해야 이룰 수 있는 공부량을 목표로 잡는 거죠. 여기에서 적당히 열심히라고 표현한 까닭은 20분 동안 한 가지 공부만 하면 하루 공부가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20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에 공부량을 정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능을 치르기까지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총량을 가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20분에서 30분 정도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어 영역 비인문학 지문 2개와 그에 포함된 문제 해결하기 정도로 목표를 세웠다면 20분이 지나서 과연 목표를 이루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때는 자신이 20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쓱 훑어보면 공부까지 저절로 돼서 좋습니다. 만약 집중력이 유지되는 한계 시간인 20분 동안 적당히 열심히 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해냈다면 그런 자신을 충분히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을 해낸 거니까요. 이렇게 첫 번째 20분 동안 무언가를 해냈다면 이제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졌을 테니 집중력을 비롯한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당히 쉬어야 합니다. 물론 쉬는 정도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가운데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다면 20분 정도 집중했다고 해서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 테니 기지개를 켜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만 하루 공부가 거의 끝날 무렵에는 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고3 수험 생활을 책 1000권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책 1000권을 한꺼번에 번쩍 들어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수능 때까지 남은 시간을 정말 열심히 해야지라는 목표는 책 1000권을 한꺼번에 옮기겠다는 것과 사실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며칠 못 가서 실패할 수밖에요. 말 그대로 달걀로 바위를 칠 필요는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목표랍시고 세우고서는 실패했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책을 10권씩 여러 번 나누어 옮기는 일은 힘이 약한 여학생이라도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책 1000권을 옮기고 싶거든, 고3 수험 생활을 제대로 보내고 싶거든 올바른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답니다. 하루에 5권씩만 책을 옮기면 200일이면 1000권을 모두 옮길 수 있으니 책 1000권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말고 5권 묶음이 200개 있다고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또 이를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됐네요. 사실 이쯤 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과연 지금 상상하는 것과 실제 저의 고등학교 때 모습은 얼마나 비슷할지는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이만